스타틴이라고 딱 검색만 해봐도 스타틴 부작용, 스타틴 먹으면 간 나빠짐, 스타틴 먹다가 당뇨 생김, 이런 글들이 한가득 쏟아지거든요.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?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약이라면 왜 병원에서는 계속 처방을 할까요? 이렇게 논란이 많은 약을 선생님은 가족에게 먹일 수 있습니까?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는데요. 저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펼쳤는데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을 넘었다?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? 하고 화들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. 특히 병원에서 고지혈증이네요 하면서 스타틴이라는 약까지 처방받았다면 더더욱 고민이 깊어지는데요. 왜냐면 스타틴이라고 딱 검색만 해봐도 스타틴 부작용, 스타틴 먹으면 간 나빠짐, 스타틴 먹다가 당뇨 생김, 이런 글들이 한가득 쏟아지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처방은 받았지만 스타틴을 서랍에 고이 모셔두고 먹을까 말까 고민만 하세요. 안 그래도 나이 들수록 먹는 약이 많아지는데 이 약은 뭔가 더 찝찝하다는 말이죠.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?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약이라면 왜 병원에서는 계속 처방을 할까요?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거예요. 누구는 그거 독약이다, 또 누구는 당신의 생명을 살리는 약이라고 해요. 도대체 뭐가 진짜 맞는 얘기일까요? 오늘 이 영상에서 스타틴의 진짜 이야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. 스타틴, 나에게 꼭 필요한 약일까? 그 판단 영상 끝까지 보시면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되실 겁니다. 자, 스타틴, 이 약이 괜히 세상에 나온 건 아니거든요. 먹으라고 권하는 쪽에도요,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.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식이조절과 운동이 최고예요? 누구나 아는 정답이에요. 근데 문제는 그 정답이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. 샐러드만 먹고 매일 걷고 뛰고 해도요, LDL 콜레스테롤 수치 고작 5% 정도 빠질까 말까입니다. 심지어 어떤 분은요, 땀을 한 바가지로 흘렸는데 수치는 1도 안 바뀌었어요, 이러십니다. 콜레스테롤 너 진짜 고집 세다, 이 말이 절로 나오죠. 여기서 스타틴의 등장이 필요해지는 거예요. 이 약은요,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기계인 HMG-CoA 환원 효소라는 거를 딱 붙잡고 멈추게 만듭니다.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콜레스테롤을 찍어내기 전에 기계를 아예 꺼버리는 거예요. 그 결과 LDL 수치가 30%에서 많게는 60%까지 뚝 떨어집니다. 이 식이조절만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수치예요. 식이조절보다 최소 6배는 효과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식단과 운동만으로는 안 되는 분들에게 스타틴을 권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약은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걸 넘어서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, 협심증과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을 미리 막아주는 약이기도 합니다. 특히 한 번이라도 이런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다시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타틴은 선택이 아니라 보험 같은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왜 자꾸 의사들이 스타틴을 처방하냐 하면 효과가 확실하게 검증됐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나오는 거죠. 물론 약이니까 누구에게나 100% 맞는 건 아니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약을 먹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. 이게 바로 복용 찬성파의 핵심 논리입니다. 운동과 식단만으로는 부족한 경우에 그 빈틈을 메꿔주는 장치가 스타틴이라는 거죠. 먹어야 할 사람에게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스타틴 굳이 먹을 필요가 있나? 이쪽 주장도요, 나름의 일리가 있습니다. 앞서 말했듯이 스타틴이 불편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건데요,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건 근육통입니다. 스타틴을 처음 먹고 나면 허벅지가 당기고 팔이 막 욱신거리고, 아니 어제 운동도 안 했는데 왜 이래?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도 해요.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나거든요.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스타틴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. 그냥 몸살인가?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이게요, 그냥 통증이 아니라 실제 근육세포가 손상되면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어요.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심하면 근육 파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특히 고령자거나 저체중인 분들에게는 더 민감하게 나타나는데요, 계단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린다? 이거는 그냥 피곤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간 기능 문제입니다.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약인데
그런데 간이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독처럼 작용할 수 있어요. 간 수치가 갑자기 쭉 올라가고 심한 경우에는 지방간이 악화되거나 간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. 특히 고용량으로 오래 드시는 분들, 병원에서 간 기능 검사하자고 하면 꼭 한번 검사 받아보셔야 합니다. 실제로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줄이게 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. 마지막 스타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늘 빠지지 않는 가장 논란이 많은 부작용, 바로 혈당 상승입니다. 왜 이렇게 말이 많냐면요, 이 스타틴은 심혈관 질환을 막으려고 먹는 약이잖아요. 그런데 정작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니, 이거 좀 아이러니하죠. 실제로 유명 의학 저널인 란셋에 실린 연구를 보면요,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에서 스타틴 복용자는 당뇨병 발병률이 약 9% 증가했다고 합니다. 꽤 눈에 띄는 수치죠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타틴을 먹으면 무조건 당뇨 걸린다,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. 특히 고용량으로 오래 복용하거나 원래 혈당이 좀 불안정하셨던 분들, 이런 분들에게서 그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. 게다가 이 스타틴은요, 한 번 시작하면 오래 꾸준하게 먹어야 되는 약이거든요. 그래서 나는 뭐 고위험군도 아니고 병력도 없는데 굳이 이 약까지 먹어야 할까 하고 고민하는 건데요, 결국에 스타틴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내 몸에 필요한 약인지 그걸 충분히 따져보시는 게 이쪽 입장의 중심 논리입니다. 지금까지 스타틴에 대한 찬성파와 반대파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요, 이걸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감이 잡히셨을까요? 이쯤에서 제 생각도 살짝 보태볼까 합니다. 스타틴, 과학적으로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. 실제로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이 약 덕분에 다시 걸었어요, 응급실 간 뒤로 꾸준히 먹고 있어요,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. 그런데요, 콜레스테롤 높으니까 일단 약부터 드세요? 이거는 좀 다르게 봅니다. 약이라는 건 결국에는 도구잖아요. 도구는 상황에 따라서 맞게 쓰는 거죠. 못 하나 받겠다고 망치 들고 냉장고까지 부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예를 들어서 식단은 매일 삼겹살에 야식, 운동은 해야지만 하고 늘 마음속에서만 끝나고, 혈당도 막 난리가 나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인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스타틴부터 시작합시다? 이거는 솔직히 좀 순서가 엉킨 거죠. 그 전에 뭘 봐야 하냐면요, 식습관, 체중, 혈당, 염증 수치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상태를 먼저 봐야 진짜로 이 약이 필요한지가 보입니다. 그리고 당뇨병 위험요, 네, 맞습니다. 스타틴이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. 특히 고용량으로 복용을 할 땐 인슐린 저항성을 건들 수도 있거든요.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이미 심장병이나 뇌졸중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 단점은 감안하더라도 스타틴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스타틴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약이다. 그런데 아무나 덜컥 시작할 약은 아니라고요. 그리고 스타틴이라고 다 같은 스타틴이 아닙니다. 로수바스타틴, 아토로바스타틴 같은 이 강력한 친구들은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혈당에 더 영향을 줄 수 있고요, 프라바스타틴이나 피타바스타틴 같은 좀 상대적으로 혈당 부담이 적다는 연구도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. 즉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약 종류도 다르게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약도 맞춤형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. 이렇게 논란이 많은 약을 선생님은 가족에게 먹일 수 있습니까?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는데요, 저는 가족들에게도 처방하고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약을 어떻게 먹느냐,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. 균형 잡힌 처방이 답이다.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확하게,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신중하게. 약도 전략입니다. 전쟁에서 무작정 휘두르는 무기는 없잖아요. 우리 몸이라는 전장에서도 딱 맞는 무기와 정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. 스타틴은요, 무조건 먹어야 할 약도 무조건 피해야 할 약도 아닙니다.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정답도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.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. 운동이든 약이든 결국에는 균형이 답이라는 거. 약을 먹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. 식단도 신경 써야 되고 운동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. 그리고 혹시 약 먹고 나서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그거는 그냥 기분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럴 때는 검색 말고 그냥 약국이나 병원으로 직진하세요. 직접 상담받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. 건강이라는 건요, 한번 챙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챙겨야 겨우 지켜지는 거예요. 그래서 스타틴도 운동도 밥 한 숟갈을 덜 먹는 것도 다 내 몸을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만의 건강 전략을 세우는데 작은 힌트라도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글루코피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